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변동성이 정말 극심합니다. 재차 양시장 하락으로 전환입니다. 그러면요,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저가 매수를 기회를 노리고 기다리셨던 분들께 요즘 장은 또 기회의 장일 텐데 오늘은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지 먼저 오늘 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요. 코스피 지수 2830에서 반등 나오는 낙폭주 가로 열고 실적 중심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0이면은 근래 기록했던 저점 부근의 이 지수 라인대인데 어떤 종목군들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지수 전망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면 함께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11월 초 코스피 지수가 3000 자리에서 제가 그 전략을 좀 제시해 드렸었던 지수 밴드는 그 코스피 상단에서 중요한 수치가 이제 3050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제압하게 되면 우리가 고점을 함부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순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단으로는 저는 2830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왔었거든요. 2900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는 2830이라는 이 숫자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이상 얘기했으니까요. 그죠? 절대 전략뿐만 아니라 그 명인들의 복귀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 달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 숫자는 바뀐 적이 없거든요. 2830이라는 숫자와 3050이라는 숫자는. 그죠? 그래서 3050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이제 가져가도 되는데, 이제 관건은 11월 30일 날 2830 실제로 왔었고, 그리고 요 구간에서 이사가 될 만큼 갑자기 지수가 갑자기 꼬리를 달면서 급등 흐름이 어제자하고 오늘 아침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 구간에서부터 주식들이 갑자기 균형이 막 바뀌는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막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갑자기 힘이 빠진다든지, 갑자기 저기서부터 IT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기준가 찍고서 갑자기 급등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정도의 좀 시간 뒤에는 이 반등 나오는 주식들이 제법 나오는데, 그 중에서는 주로 그동안 낙폭이 좀 굉장히 좀 심했었던 중국 소비주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좀 맞춰가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30이라는 숫자는 대형주를 공략하기에는 정말 좋은 기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관건은 2830까지 이 폭락을 잘 피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오미크론이란 이 변수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키워드와 어떤 수치를 이제 새롭게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느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2830까지 기다렸다가 대형주를 좀 매수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거는, 우리가 2011년도 이후에 2020년도까지 우리나라 이 연평균 이 수출 규모가 한 550조에서 한 650조 정도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서 이제 18년도에 의미 있는 점프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700조 이상의 이 수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요 기준으로 보면은 과거하고는 다른 우리나라의 큰 급변이 나타났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550조에서 650조 정도 수출을 좀 했었는데, 12월 주요 결산법인들이요. 이 정도 수출을 하다가 턴텀이 됐던 거. 그러니까 770조까지 수출 규모가 늘어났었던 거. 700조에서 770조까지 한 단계 레벨업 됐었던 시점이 2017년도하고 18년도거든요. 이거는 반도체 그 당시에 비코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디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낸드에 대한 대박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수치가 나왔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이전의 대한민국과 2017년도하고 18년도는 다른 대한민국인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수출 규모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니까요.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밸류를 산정할 수 있거든요. 그 경계선에 해당하는 밸류를 수치로 하면은 283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830을 계속적으로 하단으로 제시해 드렸던 거는 이런 기준이 있었던 거고, 이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슈나 이런 걸 휘둘리지 않는 거고, 그래서 한 달 이상 같은 수치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위쪽으로는 이제 3050이라는 자리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830은 이제 이번에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이거는 바뀔 거고요. 이제 305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3050을 제압하는 과정은 기간을 두면서 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뺐다가 갈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연말 연초에 남아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지수에 대한 좀 저점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지수는 신경 쓰지 말고 철저하게 종목만 가지고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떨까. 즉 지금 구간에서 2700 가져도 지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3050이라는 숫자 하나만 기억하면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거고요. 2900이어도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즉 2830이 왔더라도 이제부터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제각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손바뀜이 올해 2월달 부터 반대 매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8월달, 그 다음에 5, 6월달부터 이 반대 매매가 진행이 되면서 손바뀜 된 주식들의 위치가 다 달라진 거고, 요번에 2830까지 오면서 이들 주식들이 이제는 좀 마무리가 좀 된 주식들과 이제 하락 주정이 좀 시작되는 주식들로 유형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주식들 가운데서도 이제 기준가 변화가 제법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시간이 남았을까요? 네, 한 2분 정도 내에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분 동안은 앵커님이 저한테 제일 궁금하신 거나 뭐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만한 것들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미크론 변수는 계속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나요? 지금 계속해서 지수보다는 종목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대외 변수, 뭐 파월의 무슨 얘기라든지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변수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계신가요, 요즘? 네, 오미크론 관련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그냥 저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2주 동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 싸게 사자예요. 주식 싸게 사자고, 요것이 시장에 어떤 식으로 결과를 미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1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삼성전자를 69,000원에 산 건 잘한 거다. 그냥 삼성전자 기준가가 69,000원에 산 건 그냥 잘한 거다. 그리고 74,000원 이하에서 사는 것도 잘한 거다. 이런 건 알 수 있어요.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커질지 잘못될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요 이하에서 산 건 잘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97,000원에 산 건 잘한 거다. 103,000원에 산 것도 잘한 거고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는 이번에 있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반도체를 놓쳤다고 한다면, 대형주를 놓쳤다고 한다면, 중형주급에서도 물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건 많이 나와요. 뭐, 원익아이패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유진테크나 월덱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나서 잘 갔지 않습니까? 지금 신고가 나오기 직전인 것 같은데요. 월덱스는 지금 22,300원? 그죠? 이거 저희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놓치신 분들은 중형주들 원익아이패스, 그 다음에 원익아이패스,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솔브레인, 그 다음에 KC텍. 이 세 마리 종목 가운데서 한 종목 눌릴 때 공략하면 돼요. 얘네들만 해도 충분해요. IT 반도체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 가운데서 이 화장품 두 종목하고 그 다음에 면세점 한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제가 기준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자리가 124만 원이라는 자리하고 113만 원이라는 자리입니다. 이 구간 동안에 두 번에 나눠서 사면 된다. 이 관점 좀 제시해드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모랩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린 자리가 18만 원이라는 자리하고 16만 원이라는 자리를 제시를 해드렸었죠. 이거는 뭐 절대 전략이나 공개 방송이나 명인들의 복귀. 제가 최근 들어서 공개 방송 많이 했으니까 이런 가격대 보시면 참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호텔 신라 제가 기다리자고 했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7만 원입니다. 7만 원. 그 8만 2, 3천 원 정도 했었을 때 보면은 호텔 신라 제가 여러분한테 기다리자고 했던 자리가 7만 원이에요. 그 자리 근접했잖아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보니까. 7만 원 이하서 깨질 때 이런 거 사시면 되죠. 그래서 오미크론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는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거에 좀 집중하기보다 그냥 알 수 있는 거에 좀 집중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